좋아요, 구독. 그러면 다음은 어떤 이것도 아마 시장에 하락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1월달 딱 들어오게 되면 작년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네, 작년 실적이 딱 나오는데 왜 이리 네. 왜 이리 엉망입니까? 근데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있었나요? 오,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 보면 아예 그냥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0억 나올 것 네. 같다. 그러면 네. 한 800억 한 20%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네.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네. 1조가 안 나와 버리고요. 네.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30%가 확 줄어 버리고 네네. 또 거기다가 LG전자 네. 적자 전환했습니다. 순이익은. 네. 네.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네. 네. 생각했던 거 반토막 나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그럴 거면 왜 실적 발표한다고 그렇게 이걸 예. 분노가 느껴지시는데. 요즘 시장 보고 있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투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단위 네, 뭐 현장에 같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네. 현장이요? 삼성전자 발표하는 추가로- 현장에 예. 근데 네. 특이하게 네. 그 발표할 때 바로 빠지진 않았어요. 오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컨센서스에 하락하는 정말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났다면 네. 저는 시작부터 음. 뭐 개파락을 하던 네. 깨지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오전에는 잘 버텼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적 발표되고 네. 외국인들이 다 자러 가는 시간 아닙니까?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막 하루 끝나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시간인데 예약 매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예약매도 뭐 하긴 하겠지만 삼성 그러면 다시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네. 오전에는 네. 실적보다는 근데 어쨌든 잠정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부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로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이게 이제 추측은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메모리 쪽보다는 뭐 파운드리나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깨졌을 것이다. 네. 메모리에 대한 출하량은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네. 뉴스로 제가 볼 때 오전에는 버틴 것 같아요. 그걸로는 버텼는데 네, 근데 오후에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실적과 관련돼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응은 네. 뭐 실적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딱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던 약간 그래도 간판인데 그래서 네. 이때 12월 27일부터 네네. 그러니까 20일부터죠. 뭐 200만 주 뭐 이렇게 사던 것들을 한 방에 이틀 동안에 다 100만 주 단위씩 벌어버립니다. 네. 오늘은 뭐 예상이지만 더 커집니다. 이틀 동안에 팔았던 거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직 다이렉트로 나오는 건 네, 당연한 맞아요. 거겠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고 네. 어차피 뭐 업황 통과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나왔던 변화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살 기회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받는 것 같은데 해야죠 다. 예. 삼성전자를 보면서 네. 소부장을 사야죠. 또 이게 그 얘기를 작년에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 거면 SK하이닉스 사야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는 손절하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수를 업으로 봤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과연 반도체에서 할까요? 코스피 대장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네. 지수 연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물을 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저희 다 8만 전자, 9만 전자에 물려 있어요. 네네. 물을 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SK하이닉스를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꼭 나는 삼성전자 사야겠다. 네. 그럼 물 타셔야죠. 근데 만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에 꼭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 네.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거면 오히려 SK하이닉스나 네. 소부장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딱 잘 보신 게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틀 동안에 빠지고
하이닉스는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수직 상승.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빌빌빌. 이게 뭡니까? 거기다 이것도 영향 끼치는 거 아닌가요? 그 무슨 삼성가에서 블록딜 한다. 블록딜 네. 그것도 한 7만 3천 원대에서 뭐 2% 가까이 또 할인받아 가지고 네. 예, 이거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 뉴스가 어제 이제 저녁부터 나오던데 네. 결국은 이제 예. 얘기가 결국 상속세로 가더라고. 결국 그렇죠. 뭐 가만 앉아서 하루에 100억인 한 달에 100억인가 이전했대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다. 예. 예,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제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약간 비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뉴스플로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뉴스플로가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돈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의 네. 미래에 대해서 그건 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결국은 수급에 대한 네. 이슈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제가 볼 때는 그 실적 이제 이 부분이 상세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DDR4 이 재고 분량이 네.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또 약간의 좀 이제 우려감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서 효자 역할을 한 게 네, 저희가 낸드 그랬거든요. 네, 네. 저거 언제 돌아 그랬거든요. 저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빨리 돌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DDR4랑 DDR5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신규 수요를 할 거면 굳이 DDR5를 사지 DDR4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DDR4를 치킨 게임 한다고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처리할 때 가다가 있긴 있는데 저 중국 근데 저 미국이 허락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DDR4 같은 경우는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레거시 쪽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메모리의 어떤 지금 뭐 HBM도 그렇고 뭐 DDR5도 그렇고 수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네. DDR4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갸우뚱한 이제 상세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낸드가 생각보다 이번에 1월달 10일까지 나온 수출 동향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디램은 다 별로 네. 역성장입니다. 네. 낸드만 폭발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낸드가 약간 이 온 디바이스 A랑 갖다 붙이면 또 그것-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요. 네. 거기다가 웨스턴 디지털하고 네. 키옥시아가 자빠지는 바람에 그렇죠. 네 거기서 또 수혜를 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결론은 하이닉스죠 그러면. 결국 이번 4분기 실적은 네. SK하이닉스가 웃는다. 윈. 예.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사야 네. 될 소부장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냥 기승전 what? 저는 네. 이번에 네. 느꼈던 게 네. 반도체에서 사이클이 엄청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섹터인지 몰랐어요. 원래 반도체 가지고 공부하면서 박사급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막 요즘 이렇게 막 전공 후정전부터 전통 그러니까 뭐 부품 소재 이게 아니라 네. 공정이 나눠져서 공정별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제약바이오도 와 무슨 의사 약사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 투자하시는 분들,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줄줄줄 나오시는데 그렇죠. 혹시 저 예전에 약사 시험 보셨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문과시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 되면은 해야죠 공부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저는 예. HBM 관련 종목이랑 예. 전통 소부장 레거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BM. 그럼 돌고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도쪽으로. 다시 그쪽으로. HBM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HBM 하면 뭐랑 한미 반도체요. 이오테크닉스. 그거랑 또 어느 방송사에서 민수 테크닉 미스 페타시스 예. 이스 페타시스 네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네. 선단 공정 막 이러면서 막 시세를 냈다가 한 3, 4개월 누웠잖아요. 네. 그래서 HBM이 이제 확실히 숫자가 이제 나온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네. 봐야 될 종목이라 보고 네. 참 많이 쉬었네요. 많이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숫자가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HBM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지금 이스페타시스 전 이런 류가 분명히 좀 담아가기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남들 관심 없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전통 레거시, 전통 레거시. 소부장 쪽에서 보게 되면 원익 IPS 이런 거요? 지금 원익 QNC 뭐 이런 거 약간 아, 신고가 나오다 약간 쉬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약간 재료 부품 이런 쪽이죠. 네. 이런 건 팔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져가자. 오히려 조정 나면 사야 되는 종목. 이거 시세가 없었어요. 없었어. 이제 처음 나오죠. 예. 예. 거래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요런 걸 보되 뭐 네. 이제 따라가는 것들 보게 되면 뭐 유니셈이라든지 뭐 이런 유니셈.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시세 안 나온 종목들. 언제 들었던 유니쌤입니까? 그렇죠. 네. 이거 삽니다. 유니쌤.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전통 레거시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관심 없는 때 이런 거 보는 게 맞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종목들은 또 종목들의 향방에 따라서 네. 2달에 한 번이냐, 2주에 한 번이냐. 우리 윤이사님의 거취가 결정될 겁니다. 종목을 엄청 뿌리고 가겠구나 이러면서. 네. 다 이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이쪽은 LG에너지 솔루션 답이 없나요? 2차 전지는 답이 끝난 겁니까? 2차 전지가 네. 생각보다 좀 오래 쉬고 있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이번에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셀트리온 네. 제약이랑 이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게 되면 네. 확실히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예.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쫙 끌 때는 좀 쉬다가 네. 셀트리온 제약이 좀 쉬니까 에코프로 BM이 또 딱 땡기는 반대로? 반대로. 네. 그래서 저는 네. 비중의 문제일 뿐이지 네. 2차 전지는 무조건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이시네요. 우리 무조건. 기사님이 생각보다 조회수를 많이 의식하시네요. 2주에 한 번. 예. 그게 무섭군요. 예. 2주에 네. 한 번이. 예.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업황 어렵다는 거 보여줬고요. 네네. 네. 그 AMPC 받아도 네. 실적이 그 정도다. 그러면은 제외해도 영업이익 뭐 881억이니까 별로 많이 안 이게 나왔죠. 8천억이 나와도 모자를 파네. 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근데 뉘앙스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올해 상반기까지 별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만 고생하면 네. 2분기 때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적 분위기가. 그리고 원래 예. 약간 저는 이런 느낌 나요. 약간 반도체 초창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초창기에 예, 예. 어렵다. 작년 초에 어렵다 엄청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업황 안 돌았죠. 네. 돌려가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주가는 작년 7월부터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인 예.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업황에 대한 바닥 확인을 계속 2차 전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이 수급이 들어갈 때는 결국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수급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업황 바닥이고 네. 다 안 좋다 뭐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가격 할인하고 전기차 난리다 네, 이럴 때 그러면 안 좋을 때 사자는 입장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요? 저는 딱 3개 말씀드립니다. 요 에코프로 BM, 앱이 에코프로 BM, 예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포홀 예.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쪽으로 좀 네, 포스코 쪽으로 합니다. 예, 포스코 쪽으로 네.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네. 이제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거죠. 이제 지주회사라기보다는 네. 사업을 하는 네. 이제 자회사로서 보는 거죠. 그 에코프로 사면 안 돼요? 에코프로 BM을 사야 돼요? 저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같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자회사가 많이 상장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슬슬 약간 지주사의 개념으로 보는 좀 컨셉이 좀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에 네. 대한 부분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회 실질 사업하는 회사 사자.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와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더 덜 빠졌어요, 솔직히. 덜 빠졌습니다. 네, 그랬던 것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작년 연말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SDI랑 수주 소식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연간으로 보면 한 8조 정도? 44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예. 연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예, 거기에 지금 이제 SK 쪽이랑 계약한 게 있는데 그게 한 3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매출로 약 한 11조 정도가 지금 이제 확보는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만 네, 예, 매출 11조면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은 뭐 분명히 좀 계산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주 산업으로서 이런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 자체가 네. 과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비싸다고 하는 게 말이 될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좀 말씀하셨던 1분기 여파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탄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그래도 공매도 그 금지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어서 네.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하고 나서 이제는 이동하는 게 반도체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두 섹터나 2차전지를 조금씩 모으면서 포트폴리오에 저장해 놓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인데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주인데 네, 여기 이 철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 있다, 나 되는 거 치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나 지금 다 국산화도 하고 있고 지금 저기 뭐지 광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다 내가 공급한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상장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 쪽에서 상장된 뭐 포스코 퓨처엠 아니 포스코 DX 이런 건 실질적인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제가 네, 비교되는 회사들이 이 네카오 이런 거 보면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계열이 그러니까 내 쪽에 약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삼성도 그렇고 해서 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LG전자. 그냥 LG전자는 욕하고 끝낼까요, 그냥? LG전자는 네, 제 주변에 네. 보유하신 분이 없어요. 좀 자랑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 LG전자에 대한 뷰가 네, 다들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보다 LG에 대한 뷰가 LG자 들어가는 뷰가 저희가 2020년도부터 네. 딱 상장 들어오더니 시장에 증자를 확 한 꼴이고요. 갑자기 들어온 게 시가총액 2위. 네네네. 거기다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2위. 아 LG에 대해서 갑자기 왜 자꾸 안 좋은 과거를 그냥 LG 한 순간 그게 원래 그거라면서요. Life is good 이거 맞습니다. 라이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굿이요? Life is ghost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샀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LG전자가 예, 전장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LG전자가 네. 차 껍데기만 못 만들고 자동차 다 만들 수 있다. 네, LG그룹 계열사가 다 합치게 되면 네, 근데 그 하나의 그 껍데기를 못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가다가 맞고 이러다 쭉 빠지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LG전자는 그러면 갖고 계시면 네. 적당하게 반등하면 나오자라는 입장이십니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네, LG전자랑 이제 LG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뉴스가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 계열 중에서 오히려 지금 가격 매력도가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 그러면 전자 팔아서 디스플레이로 가는 건 어때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네. 빠르게 V자 반등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V자 쫙 가는데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가지신 분들은 다 평당가가 2만 원대여갖고 2만 원은 싸게 사신 거예요? 싸게 사신 건가요? 예, 2만 원. 물 타다가 네네. 포기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자연스럽게 회사가 물 타게 해주네요. 증자를 막혀버려요. 벌써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것도. 아, 그래서
그냥 LG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반등하면 네. 잘 나오시죠. 이런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했던 회사 세 회사를 보면서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고구마 네. 한 3개 먹은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래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실적 쭉 나올 겁니다. 네네. 네. 그 중에서 우리 윤이사님께서 보시는 요 섹터의 요 종목. 일단은 네. 보니까 이 의료기기랑 화장품 섹터가 좀 약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의료기 화장품은 네. 4분기 실적 좋다. 네. 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부터 보시죠. 예. K-뷰티 하면서 뭐 대형 네. 화장품보다는 네. 약간 이제 인디 브랜드 네. 쪽으로 해서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클리오라든지 클리오. 예.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 네. 지금 말씀은 실적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많이 올랐는데 사도 돼요? 또 눈만 껌뻑껌뻑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 주면 사야 아니요. 되니까 관심주 아닙니까? 첫 번째 화장품은 그냥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 섹터고 예. 네. 저는 오히려 진짜 매수하실 거면 오히려 의료기기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 쪽.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비올이 좀 상당히 힘을 많이 내주고 있더라고요. 비올. 예. 네. 예. 계속 버티고 차트 이쁘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도 돼요? 지금 9,500원대? 비올은 이제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약간 돌파 매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돌파매 가장 실패했어요. 여기서요? 네. 네. 실패했으면 이제 힘 모아야겠죠. 다시 모으면 시간 좀 걸리나요? 네. 근데 이제 아마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비올 뭐 지금 얘기 나온 게 뭐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멘티카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실적에 뭐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실적 하향치가 하향된 게 보면 뭐 이제 원택 이런 것도 이제 원택 이루다 이런 건 제가 볼 땐 다 그냥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원택 이루다는 벌써 좀 정체돼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올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약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루다나 원택 같은 종목들을 사서 모으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매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루다 같은 거를 사시겠다. 네, 오히려 네. 저는 좀 모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별주를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개별주. 잠깐만요. 요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로닉. 요즘도 요거 많이 하이로닉도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딱 저점에서 터하는 거 이런 거 괜찮죠? 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오히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쪽이라든지 네. 이런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용 의료기기도 네. 생각보다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예. 한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3개 거의 뭐 하반기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 3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에서 봤을 때 올라오는 것 자체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좀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주가 뭐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뭐 차트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네, 그 요즘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우신 시스템 아시죠? 무신 시스템. 네, 지금 생각보다 차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영업이익 관련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이사님이 종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네, 이제 막 근데 던지시네요. 관심주로 놓고 와도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한번 급등한 이후에 네, 조금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했는데 네, 이게 안전벨트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최근에 2차 전지까지도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오면서 약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좀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이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전혀 움직인 게 없어서. 3분기 실적 잘 나왔네요. 네. 80억대. 네네. 이게 뭐 전기차용의 안전벨트는 다른 게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네. 장비 수주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비 쪽. 안전벨트 새로운 게. 쪽은 아니고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460억, 네. 그 다음 년도가 500억. 네. 이러면은 뭐 2년 뒤거만 끌어와도 지금 시총이 1,600억인데 맞습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요? 성장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면은 이건 이래도 자동차 섹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매출 자체가 뭐 2.5배가 뛰어요 내년에 올해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주로 봤을 때 네. 개별 종목으로 오. 섹터 말고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온다. 오호, 야, 한건 하셨네요. 네, 만약에 이런 기반만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연간 실적이 한 분기에 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1분기만 확인됐다. 네. 그럼 1분기에 벌써 이제 예고가 1,300억 돼 있어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고 그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미리 미리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네. 저희는 올라갈 때 삽니다 항상. 네. 돌파 매매 위에 거 다 돌파했다 그러면서 막 따라 삽니다. 예. 안 움직이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긴 게 문제긴 한데 네. 이게 또 반대로 보면 네. 이런 거죠. 내릴 때 네. 얼마나 적게 물리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예. 그런 리스크를 본다면 차라리 재미없는 매매가 더 낫다. 더. 그런 이제 대표님처럼 막 매일 트레이딩을 못 하고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있기는 낫지 않을까. 마음 편하게.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근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 정도면은 제가 네. 볼 때는 한 8, 90%만 나와도 성장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좋은 종목 이거 이제 좀 욕심이 많이 생기셨어요. 아, 우리 유사님이 자 이런 거 한번 갑자기 뭐 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쫙 나온다. 네. 매주 같이 하시죠 대표님 이거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됩니까 아닙니까 이러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리포트 100개 씻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런 비기 네네. 감춰놨던 거 네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던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지면 바로 책임을 물겠습니다. 살살 좀 물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들 동향들 참 기대감 많이 낮을 텐데. 네. 그래서 거기서 선전하는 섹터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품이나 네. 또 뭐 있었죠? 의료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들 또 그러면서 은근슬쩍 셀트리온 자랑도 하시고. 네. 그래서 딴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우리 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얘기와 실적 관련된 얘기 또 풍부하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수 있을지는 여기 우신 시스템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아이고야. 주가가 계속 횡보 중이다. 네. 그러면 반응 나올 때까지 일단 대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좋은 네. 종목 가지고 또 저희 같이 스터디하고 또 그러면 다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예전처럼 뭐 유튜브에 나왔다고 우신 시스템 바로 관심 종목 사야지 안 이러십니다. 그럼요. 다 따질 거 따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보세요. 이제 댓글에 막 올라옵니다. 공부하신 내용들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도 돼요? 뭐 무슨 혹시나 시비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밑밥을 또 쫙 가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변하러 나왔다. 다른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들고 갑니다. 나오시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또 좀 시장은 약간 1월 들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윤 이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종목 장세니만큼 또 될 만한 종목들 찾아가면서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제사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